김연우 정치쇼 월요일에 만나는 두 사람. 하늘은 왜 서정욱을 낳고 또 설주환을 낳았는가? 이거로 할 거야 아니면 바꿔서 하늘은 왜 설주환을 낳고 서정욱을 낳았는가? 누가 주유를 하고 누가 재갈량을 할 것인가? 자존심 강한 두 변호사의 대결. 서정욱 변호사, 설주환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존심 강하세요? 저는 그렇게 강하지 않은데. 저는 이게 이 표현이 너무 싫어요. 왜요? 자, 다른 거로 바꿔드릴까 그럼? 예, 이건 네. 너무 이게 좀 잘난치 않은 것 같아서. 아, 자강두변.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자, 일단 무슨 얘기부터 할까? 오늘은 일단 정치권 소식부터 좀 보죠. 미국이란다. 이제 우리나라 국민의힘 전당대회. 일단 지금 전당대회에 대해서 지난주 금요일인가요? 동아일보 일면에 자폭전대. 역대 전당대회에서 자폭전대라는 이 타이틀이 붙은 건 아마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거의 최초 아닐까 싶은데. 설주환 변호사 얘기부터 들어보죠. 미국 지금 자꾸 미국이라네. 트럼프 전 대통령 때문에. 이제는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상당히 그 이전 투구 양상이었는데 예. 어제 총알 날라왔는데 어제 미국에서 총알이 날라오는 걸 봐버렸는데 예. 아 이건 사운드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가 돼서 예. 상당히 그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 총격 사건이 굉장히 예. 컸던 것 같아요. 정말 다 지난주에 국민의힘의 어떤 그 모든 갈등들이 예. 머릿속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진짜. 네. 그렇지만 생각해야 됩니다. 네. 일단 우리나라 요 여당의 전당대회 관전평부터 현재까지 그러니까 이 상황 전당대회가 들어보죠. 끝나고 손에 손잡고 할 수 있을까?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인 것은 사실이고요. 네. 저는 어찌 보면 일단 이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해서 보수의 세대 교체가 일어날 수도 있겠다. 보수의 세대 교체 네, 저는 그런 생각까지 합니다. 어떻게 누구에서 누구로? 그러니까 어디서? 지금 뭐 한동훈 어떤 후보를 위시한 어떤 새로운 예. 세대와 예. 그 전에 있었던 나경원, 원희룡, 뭐 홍준표, 예. 뭐 저는 기존에 어찌 보면 보수에서 정말 중진급 이상의 역량을 가졌던 인사들이 예. 이제는 더 이상 힘을 못 쓰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기대했던 지도자의 모습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여서 예. 이게 하나의 세대 교체의 어떤 그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 서 변호사는 어떻게 봐요? 지금까지 관전평 현재까지의 관전평 좀 먼저 들어보죠. 그리고 세대 교체 얘기까지. 예. 지금 이제 그 보통 진흙탕 싸움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는데 예. 자폭이다. 이 정도로 이게 그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연 이게 그 끝나고도 다시 이제 그 원팀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예. 우려가 될 정도로 예. 상당히 그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고 뭐 심각한 이게 그 자행위를 하고 있죠. 예. 대표적으로 이제 그 댓글팀과 그다음에 그 여론조성팀 이런 문제들 그리고 이제 그 김건희 여사 문자 문제들 이런 게 과연 수습이 될 수 있을까? 예. 끝나면 문자부터 시작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참 이게 걱정이 되고요. 다만 이제 이걸 가지고 뭐 세대 교체 왜냐하면 이게 한동훈 위원장 측에도 젊은 청년 정치인이 아주 많이 보이진 않아요. 옛날에 이준석 대표도 바람이 일으켰지만 예. 세대 교체는 못 갔거든요. 예. 따라서 너무 이게 세대 교체까지 가는 거는 이게 좀 크지만 그거는 이제 좀 과한 평가고 예. 제가 보기에 지금 상당히 분열이 심화되면서 과연 이게 다시 원팀으로 갈 수 있을까 예. 우려가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두 분이 그건 똑같아. 분열 손에 손잡고가 될 수 있을까? 전당대회 이후에 거기는 이제 우리 두 변호사가 의견을 같이 하는데 세대 교체에 대한 부분은 의견이 좀 다릅니다. 그 얘기는 서정욱 변호사 얘기는 한동훈 한 사람만 가지고 세대 교체가 될 수 있는 건 아니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렇죠. 세력이 거기 붙여야 청년 되는데. 정치인들이 많이 안 보이잖아요. 예. 뚜렷하게. 그래서 이제 그 세대 교체는 좀 이게 과한 평가를 보는 거죠. 예. 근데 저는 좀 다르다고 봐요. 예. 이번에 그 뭐 천목회라든지 네. 아니면 뭐 천목회가 친한은 아닙니다. 제가 뭐 보니까 그렇죠. 뭐 거기 여러 예, 뭐 예, 지지자들이 많으시니까. 근데 원외위원장들, 원외 당협위원장들을 위시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어떤 인사들이 지금 저는 어찌 보면 지금 그 한동훈 위원장에게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만약 한동훈 후보가 대표가 된다고 한다면 본인이 밝혔잖아요. 중수청. 네, 거기에 어떤 더 이상 같이 할 수 있는 그룹은 대부분 수도권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보수의 인사들을 뭐 그분들을 통해서 다시 재발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준석 대표가 나왔던 것도 보수의 어찌 보면 괴멸이 있은 다음에
새싹이 돋았던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보수의 진영이 지금 이번 총선을 이후로 참패를 했기 때문에 예. 저는 새로운 싹이 또 돋아날 때가 됐다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서 변호사. 이 사실은 지난주에 TV 토론이 2번 있었어요. 근데 이제 특히 이제 원희룡 후보하고 한동훈 후보 사이에 공방이 좀 있었는데 당 선관위에서 네거티브 하지 마라고 이제 자제를 좀 시켰습니다. 그죠? 예, 두 후보의 이의 신청도 다 기각을 했고 아마 내일부터 화수목금 4번 이제 TV 토론 메일이 있을 건데 지금 어떻게 파악하고 있어요? 원희룡 후보 측에서 한동훈 후보에 대한 공세를 좀 계속한답니까? 아니면 당 선관위 얘기를 들어서 좀 자제한답니까? 아마 이제 더 공세적으로 나올 것 같은데요. 그래요? 당에서 왜냐하면 이게 당 선거에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물론 이제 그 뭐 법에 반할 정도는 아니겠지만 예. 왜 그러냐면 이게 원희룡 캠프 측에서 좀 전략상 오락가락한 점이 있어요. 예. 처음에 그 첫 토론에 네거티브 하지 말아 해서 안 한다고 뭐 그랬죠. 이상한 거기 정책 묻다가 예. 토론 망쳤다 이런 이제 비판이 있어서 예. 또 갑자기 세게 나갔다가 예. 또 이게 경고받았잖아요. 예. 이렇게 오락가락 했다는 비판이 있기 때문에 예. 이제는 이제 뭐 이번 주가 고비잖아요. 예. 이미 곧 아마 한 4월도 안 남았죠. 뭐 그렇죠. 따라서 금요일부터 투표 시작이니까. 뭐 제가 보기에 그 다시 또 방향을 바꿀 수는 없고 예. 아마 이제 그 최대한의 공세로 예. 물론 이제 그 선관위 그 권리 제재 먹지 않을 정도로 예. 해서 이제 그 최대한 공세를 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돼요. 혹시 그 계속된 공세에 대한 부담은 없습니까? 왜냐면 어제 추경호 원내대표인가요? 주말에 국민이 제일 걱정하는 게 국민의힘하고 축구협회다 뭐 이렇게까지 표현하던데. 그런데 지금 다시 이게 그러면 정책 대결로 가면 뒤집을 수 있습니까? 지금 이게 그 한동훈 위원장이 앞서고 있잖아요. 예. 1등. 예. 근데 이걸 뒤집을는데 지금 정책으로 갑자기 온순하게 가면 이게 역전이 됩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에 총공세를 펴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이 원희룡 후보의 전략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원래 뭐 선거라는 것이 정책은 안 보이고 정쟁만 보이거든요. 원래 그렇죠. 선거가 좀 뭐 그런 게 솔직히 있죠. 정책을 예. 내세운다고는 하지만 예. 뭐 거기서 거기고 뭐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근데 정쟁은 또 다르죠. 서로 예. 공격하는 것은. 그러니까 저도 이제는 원희룡 후보 측에서 이제 저는 2판 4판이다. 이제는 뒤를 돌아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앞도 안 보시는 것 같아요. 이제 이 전당대회가 끝난 뒤로도 안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제가 예. 봤을 때는 아마 네거티브를 더 세게 드라이브를 걸 것이고 예. 지난주에 우리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어떤 또 네거티브를 들고 나올 확률도 있다. 예. 뭐 그것이 새로운 문자가 됐든 예. 아니면 뭐 새로운 뭐 댓글과 관련한 예. 이러한 내용이 됐든 뭐 지금 원회에서 또 장외에서 또 장해찬 그 전 후보가 예. 또 전 최고위원. 전 최고위원이 뭐 옆에서 이렇게 힘을 불어넣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물론 저도 봤습니다. 지난주에 예. 여기서 절대 그 연결짓지 말아라라고는 하고 있지만은 절대 원희룡 캠프와 교감 있는 거 아니다. 네, 라고. 아니지만 누가 봐도 원희룡 쪽에서 도와주고 있구나. 그러니까 예. 한동훈 비한이구나. 아니면 반한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어찌됐든 이번 주가 더 세게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4번의 토론에서 더 불붙을 것 같다라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서정국 변호사가 이 친윤 핵심 그룹의 정보는 그래도 가장 좀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 예, 원이라고 원오브 대무를 할게요. 예. 지금 원희룡 후보 캠프에서 뭐 준비하고 있는 거 뭐 있습니까? 이번 주에 새롭게? 제가 알고 있는 거 있죠? 아니 제가 근데 뭐 아는 거 없어요. 아 그래요? 예. 저는 뭐 눈빛이 어느 흔들리는데 어느 지금? 캠프에 소속된 건 아니고 예. 그렇지만 정보는 잘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지금 예. 아무래도 지금 이제 방금 두 눈빛이 가지죠. 흔들렸습니다. 뭐 알고 있어. 두 가지죠. 뭐 결국 이제 그 여론 조성팀 댓글 예. 이 팀 예. 지금은 이제 그 양문석 의원도 이제 그 의심 가는 계산 뭐 했잖아요. 뭐 어제 뭐 발표를 했더라고요. 예. 뭐 그런 거하고 이제 관련해 가지고 예. 아마 이제 그 이건 법적으로 한동훈 캠프에서도 이제 그 법적 조치 취하겠다. 예. 장인찬에 대해서 예. 이렇게 했잖아요. 예. 아마 이제 그 정광재 부분에 대해서 대변인이 검토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죠. 예. 추가로 이제 그 폭로가 예. 나오지 않을까. 아마 원희룡 캠프에서 하기보다는 이게 장해찬 최고위원이 예. 하지 않을까. 근데 제가 보기에 장해찬은요 예. 원희룡 캠프라기보다는 예. 본인이 한동훈 위원장하고 개인적인 원한이 있고요. 옛날에 공천 박탈 예. 그리고 이제 친윤으로 봐야죠. 윤석열 대통령 핵심으로 봐야죠. 예. 아마 이제 그 대통령실에도 본인이 갈 수 있다고 하니 예. 따라서 이제 그 독자적으로 아마 공세를 펴는데 예. 그 부분에 아마 자료는 공유할 수 있겠죠. 캠프는 잠깐만. 아니더라도. 그래서 아마 이제 예. 그런 댓글 여론조성팀 이런 게 아마 나올 거고 그다음에 사천 공천 있잖아요. 예. 이런 부분에도 이제는 구체적 자료를 내놔야죠.
아마 이제 그런 게 나오지 않을까 이래 예상이 됩니다. 아니 그러면 장해찬 전 최고위원은 저랑 인터뷰할 때 들으셨겠지만 제가 집요하게 원희룡 캠프의 관련성 그다음에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의 관련성 물었는데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본인이 독자적으로 하는 거라고. 근데 서정호 프로에서 얘기 들어보면 자료는 공유할 수 있다. 아니 먼저 이게 그러면- 장해찬 최고 먼저 폭로하면 예. 그렇게 받아서 더 이게 홍보 널리 알리는 게 있잖아요. 이런 이야기죠. 그럼 넓게 보면 친윤이라는 거에서 묶이면 친윤 비윤 친한 비한 이 구도로 가서 넓게 광의에 보면 한 편이다 뭐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장해찬 최고는 이게 반한으로 봐야죠. 한동훈 반대 예. 그렇게 봐야죠.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장해찬 전 최고위원은요 원희룡 후보와의 캠프의 관련성, 그다음에 용산 대통령실과의 관련성 없고 본인이 독자적으로 시작한 거고 한동훈 후보에 대한 검증 차원에서 국민의힘이라니 당을 위해서 시작한 일이라고 저랑 인터뷰 때 말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자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예. 저는 들었을 때 듣는 그 순간에는 너무 강한 부장이다. 우리가 국어 시간에 뭘 배웠죠? 너무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요? 너무 이렇게 나는 너무 아니에요라고 얘기하는 게 예. 그렇게 이렇게 진실성이 이렇게 저는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일단 이거는 우리 설 변호사의 개인적 의견입니다. 들었을 때 예. 느낌입니다. 근데 서 변호사 나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건데 전 몰라서 그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얘기했던 댓글팀이 아니죠. 정확히 얘기하면 여론 조성팀이라는 거. 그게 있다고 하면 그럼 예를 들어 장해찬 전 최고위원 얘기대로 하면 예를 들어서 한동훈 후보가 법무부 장관 시절에 근데 한동훈 후보는 난 아니다. 난 모른다. 관련 없다. 지시한 적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후보 측의 누군가가 당시에 법무부 장관의 한동훈 후보 개인이나 예를 들어 정책을 좀 띄워주기 위해서 예를 들어 장해찬 전 최고라든지 방송 출연하는 사람들한테 이거 좀 나가서 잘 얘기 좀 해줘. 이렇게 좀 해줘. 좀 띄워줘. 이렇게 얘기하면 그 불법이에요? 저도 이제 제가 보기에 한동훈 위원장을 위해서 예. 여러 가지 이제 댓글 달거나 예. 또는 이제 여러 가지 띄우는 거 여론 조성하는 거 예. 이런 이제 조직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있다고 생각한다. 예, 조직은 근거는요? 다만 그러니까 일단 개인 생각인 거죠. 아니 예. 그러니까 생각한다고 그렇게. 다만 이게 불법이냐 아니냐 또 이게 한동훈 위원장이 직접 지시했냐 아니냐 예. 이거는 이제 단정하기 어렵다. 예.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이제 공무원인데 예. 더군다나 이게 평생 검사했는데 드루킹 사건까지 다 할 텐데 예. 한동훈 위원장이 직접 지시해서 이게 여론을 조작해라 이렇게까지는 했겠는가 이런 이제 의심은 들어요. 예. 따라서 저는 지금 이게 불법이다. 단정하기는 어렵고요. 예. 다만 이제 장해찬 최고가 구체적을 몇 개 내놓은 거 보면 예. 장관께 보고 저쪽이 돼 있잖아요. 예. 따라서 이제 고소를 한다고 하니 예. 이제 투명하게 밝히면 되죠. 이제 수사에서 한 위원장이 알았냐 몰랐냐 이것만 이게 밝히면 되는데 아직까지는 알았다는 이게 증거는 없고 저는 그런 게 팀만 있었지 한 위원장이 개입했다고는 아직은 생각 안 합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그러면 팀이 있었어요. 그리고 장관한테 그 정책에 대해서 제가 장해찬 전 최고한테 얘기해가지고 방송에서 좀 좋게 얘기하라고 부탁했어요. 라고 했다고 치면 이게 불법이냐는 거죠. 그게 궁금해가지고.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고민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 게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드루킹 사건이 가장 표본이 되잖아요. 그 재판부에서 그러니까 그 2심 판결문에서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재판부가 뭐라 그랬냐면 이 컴퓨터 등 업무 방해죄였었잖아요. 당시에 제 유죄가 선고된 것이. 민주사회에서는 공정 여론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서 이를 저버리고 조작한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 특히 킹크랩이라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조직적인 댓글 부대의 활동을 사실 용인한다는 것은 존경받아야 할 정치인으로서는 해서는 절대 안 될 일이라는 게 판결문에 나오거든요. 정치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한동훈 당시 어떤 법무부 장관이 이 여론 조성팀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는지 아니면 그와 관련해서 금전적인 거래가 있었는지 저는 이런 부분 등이 좀 밝혀져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찌 됐든 간에 떡밥이 던져진 거예요. 그러니까 야권 입장에서는 이걸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불법적인 요소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특히나 불법적인 요소가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봐야 한다. 특검에 대한 어떤 떡밥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한동훈 후보 측은 전혀 무관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좀 드리고 지금 오늘 아침 조간신문 보니까 정치면에 국민의힘 전당대회 관련해서는 다 이걸 썼더라고요. 서 변호사. 단일화.
합니까? 원희룡 후보가 나경원 후보가 서로 이제 그냥 단일화라고만 항상 얘기하는 게 나로 단일화를 해라. 뭐 이 얘기잖아요. 두 후보가 지금 지지율이 조금 엇비슷해서 근데 단일화 합니다. 해요? 예. 근데 응. 1차에서 끝이 안 나야 합니다. 이 말은 그 1차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50% 넘어버리면 예. 단일화는 없을 것 같아요. 예. 제가 보기에 사전에는 못해요. 아. 지금 시간도 안 되지만 예.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당원들 대상으로 여론조사에서 단일화 해야 되는데 예. 어제 뭐 한동훈 캠프에서 했다고 하지만 예. 그거 다 이게 불법입니다. 당원들 대상으로 당선관위 이게 신고를 했고. 예, 당원들 대상으로 한 걸 이게 가지고 발표하는 게 그래서 공개를 못 하고 있잖아요. 예. 언론도 이게 내리라고 누시서 했잖아요. 예. 따라서 이제 저는 단일할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고 예. 시간도 이게 촉박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결선 투표 가면 볼 필요가 없잖아요. 2등한테 단일하면 되죠. 결선 투표 가면 이게 2등, 3등이 딱 정해지잖아요. 근데 그거는 보면은 두 사람이 하고 있는 인위적인 단일화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결선 가면 그렇게 되는 거 돼버리는 거잖아요. 예. 그래도 이제 그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거하고 또 아. 자연스럽게 틀리잖아요. 아, 아마 그게 이게 있구나. 예. 결선 가면 예. 세 명이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 예. 세 명이 손을 맞잡고 예. 번쩍 들면서 예. 우리가 이게 그 윤 대통령 중심으로 가야 된다. 예. 이렇게 단일화 공식 선언하면 예. 그러면 이게 이제 가능하죠. 결선에서 합니다. 결선에서. 예, 그것도 2등 후보로. 근데 지금 누가 2등이 될지 몰라요. 지금 이게 박빙이에요. 그래요. 근데 2등 발표는 안 와요? 그건 발표나죠. 룰을 1, 2, 3, 4, 왜냐면 덕표인 노조 아, 가방이 결선 투표 가게 되면 발표하겠죠. 어떻게 봅니까? 제가 볼 때 윤상현 후보는 굳이 손 안 잡을 것 같은데요. 예, 그래요? 예, 한동훈 후보의 1등 손을 잡을 수도 있잖아요. 왜 윤상현 후보까지 2등에 손을 잡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잘 모르겠고 그리고 지난주에 어떤 나경원 후보와 원희룡 후보의 이 단일화에 대한 뉘앙스가 좀 틀렸어요. 워딩에서. 그러니까 나경원 후보는 당연히 전략상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원희룡 후보는 제가 귀에 꽂혔던 건 뭐였냐면 저를 돕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저를 돕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 이건 뭐야? 누구에 의해서? 예. 어떻게? 예. 그러니까 이건 본인이 어떤 도움을 구하는 요청이 아니라 예. 누구에 의해서 자기를 돕게 될 것이다? 어?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나경원 대표에게 또 영산에서 예.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예. 아니 왜 워딩을 저렇게 하시지? 예. 저를 도와주시게 될 겁니다가 또 안 되고 저를 돕게 될 것입니다라고 워딩을 하는 것이 작년 뭐, 전당대회 뭐 예. 재판인가요? 이게 지금 뭔가 네. 또 우리가 이 마쿠에서 뭐가 또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근데 저는 벌써 1차에서 끝날 것 같은데요. 일차에서 끝날 것 같아요. 근데 저를 돕게 될 거라는 거는 예. 원희룡 후보가 2등 하니까 예. 나경원 3등 되면 자기에게 돕게 될 거다. 아, 그렇게? 그런 뜻이고요. 예. 그다음에 윤상현, 나경원, 원희룡 제가 다 이게 불러서 개인 채널에서 이게 인터뷰를 다 해봤거든요. 예. 전화 인터뷰도 하고 예. 실제 불러서도 예. 아마 세 명이 연대가 되는 거는 분명합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왜 출연 안 하시나요? 거기. 거기 장동혁 의원 다 출연했고 예. 한동훈 위원장도 이게 저 통화했는데 본인이 바빠서 못 오고 장동혁 의원이 출연했어요. 알겠습니다. 네. 자, 한국갤럽이 지난 9일에서 11일 무선전화 면접 방식으로 자체 조사한 내용이고요. 국민의힘 지지층 플러스 무당층 요 섞어서 물어봤을 때 나경원 후보가 15%, 원희룡 후보가 12%였다는 점.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고. 자, 서변. 우리 저 설변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1차에서 끝날 것 같다. 그리고 한동훈 후보 측에서도 1차에서 끝날 거다라고 이제 관계자가 얘기했다는 게 이제 보도가 되고 뭐 그게 당연히 한동훈 후보 측의 희망 사항이겠죠.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 만약에 결선 갔어요? 그럼 원희룡 후보하고 나경원 후보 뭐 단일화하면 그 시너지가 나요? 제가 그 왜 질문을 드리냐면 두 사람이 다르잖아요. 대통령에 대한 생각이. 원희룡 후보는 친윤이에요. 그다음에 나경원 후보는 친윤은 아니고 또 반윤, 비윤 좀 약간 난 개파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뭘 가지고 시너지를 냅니까? 지금 이제 그 조직들이 중요하거든요. 예. 전당대회는. 예. 근데 그 위원장들이나 국회 현역 의원들 있잖아요. 예. 보면 이제 원희룡과 나경원 사이 고민하는 분이 많아요. 그 두 명이 친윤으로 결집한다기보다는 예. 오히려 이제 지금은 반한 예. 한동훈에 대한 이게 반 이걸로 이게 그 결집이 세 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요? 따라서 이제 그 저는 아마 45%가 넘어버리면 예. 하는 게 5% 정도로 이탈되니까 결선 가도 한 의원들이 유리하고요. 예. 뭐가 근데 45가 넘으면요? 1차에서 아, 한동훈 저 위원장이 후보가 45가 안 되면요. 예. 안 되면 이게 그 결선 투표 누가 될지 몰라요. 예. 45가 저는 기준으로 예.
지금 보고 있고요. 또 중요한 게 변수가 여러 투표율이에요. 투표율. 왜냐하면 이게 투표율이 높을수록 한 위원장한테 유리해요. 예. 근데 투표율이 낮으면 조직이 움직여요. 영남이나 따라서 이게 투표율이 과연 이게 60% 가까이 가느냐 예. 아니면 이게 50%대 낮으냐 이것도 이게 변수입니다. 근데 전 단일화 안 될 수도 있다고 봐요. 만약 결선 가더라도 하지만 이제 막 손 들고 막 띄워주고 이런 거. 그러니까 예, 있다고? 2등이 나경원 후보가 된다고 만약에 가정을 한다고 한다면 거기에 예. 이제 한동훈 후보가 굉장히 압도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합쳐도 될까 말까 하고 있는데 거기서 원희룡 후보의 지지를 받아서 본인이 했다고 치면 그런데 한동훈 후보한테 졌다. 예. 그러면 본인의 정치 인생을 앞으로 어떻게 걸어요? 제가 봤을 땐 쉽지 않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단일화 안 될 수도 있다 전 봅니다. 자, 이 이슈에 관련해서는 서 변호사한테 마지막 질문 짧게. 결선 갈 거로 봅니까? 1차에서 끝날 거로 봅니까? 결선을 이게 무조건 간다니까요. 그래요? 하면 이게 그 여론에 예. 한 4,500명, 뭐 300명 여론에 그 의존하다가 큰 오류 납니다. 이거는 이제 그 조직이 움직이기 때문에 결선을 갑니다. 그 당원이 80만인데 조직표가 영향력이 많아요? 80 중에 투표하는 사람이 50이면 이제 40만이잖아요. 예. 그 중에 그래도 이게 영남권의 당협이나 위원장이나 국회의원들이 예. 상당히 조직표 있기 때문에 저는 결선은 무조건 간다 봐요. 예, 알겠습니다. 설변은 결선 안 가고 안 끝날 갑니다. 거다. 한번 보시죠. 뭐 나중에. 예. 다음 주 좀 다음 주 화요일 날은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월요일이잖아요. 제가 방송이. 결선 안 가면 이게 제가 요출은 안 하겠습니다. 일부러 월요일 날 아침 일찍 나오니까 일부러 그래요. 오, 뭐,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좀 보죠. 요거 이종호 씨 이 녹취록이 공개가 됐어요. VIP에게 임성근 전 사단장 저 구명운동 하겠다, 구명운동 했다라고 본인이 얘기한 거 녹취록이 공개가 됐는데 저 채널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종호 씨가 그 VIP는 김건희 여사를 얘기하는 건데 내가 실제로 구명운동 한 건 아니고 그냥 좀 세 보이려고 속된 말로 허풍 떤 거였어. 이렇게 얘기했다는 점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면 특검에 대한 어떤 저 설변한테 먼저 질문해야 되겠다. 네. 이 특검에 대한 어떤 여론이라든지 필요성 이게 더 높아진 상황이라고 봅니까? 그렇죠. 왜냐면 이분이 이렇게 전략을 펼 줄 알았거든요. 예. 나 바보야. 나 이상해 허풍쟁이야. 나 거짓말쟁이야. 이렇게 대답을 할 걸 뻔히 알았기 때문에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그래? 그럼 왜 VIP란 말을 처음에 왜 사령관이라고 김기현 사령관이라고 얘기했다가 나중에 가서야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 아니까 그냥 김건희 여사로 얘기했다가 그러면 김건희 여사와 이분 간에 어떤 통화 내역이 있는지 아니면 뭐 대통령과 이종호 씨와 관계에 어떤 통화 내역이 있는지 이런 부분 다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높아진 거죠. 어찌 됐든 간에. 그러니까 본인은 허풍이라고 하지만 이게 허풍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본인 말이잖아요. 주장에 불과하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왜 임성근 사단장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용산에서 이 난리 법석을 했을까라는 의문이 있었는데 의문이 다소 어찌 보면 이 양파 껍질이 하나씩 벗겨가듯이 보이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껍질 까봐야죠. 다. 알겠습니다. 야권의 공세는 강해질 것 같은데. 이거는 이게 말도 안 되는 게요. 제가 짧게 세 가지 말하면 첫째는요. 첫째는 이제 그 시점이 그때 그 임성근 사단장이 사표를 냈는데 반려가 된 시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본인이 사의를 계속 표시했거든요. 굳이 구명할 왜 합니까? 본인이 사표를 계속 여러 번 냈어요. 그런데 반려했단 말이에요. 구명할 시점 날짜가 안 맞아요. 8일 9일 녹취하고 사표 반려하고 아니 그게 안 맞고요. 두 번째는요.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 때 얼마나 시달립니까? 아니 그 공범하고 왜 연락을 하겠습니까? 진짜 허풍쟁이지. 연락할 이유가 없잖아요. 공범인데 따지고 보면 그 주가 조작범이잖아요.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 저는 가장 나쁜 게 김규땡 변호사인지 이름 밝게 됩니까? 뭐 아직 그 언론에서 공개된 건 아니니까. 예,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이에요. 이분이 작년 8월 9일 녹음한 걸요. 왜 이제 틀까요? 공익신고자면 녹음하면 이게 바로 폭로해야지. 왜 1년 있다가 이제 틀까요? 요새 옛날 거 갑자기 나오는 게 하도 많아가지고 제가. 그리고 본인이 직접 들은 것도 아니야. 경호처 A하고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간접적으로 주워들은 거죠. 이걸 몰래 녹음했다가 악마의 편집해서 지금 1년 뒤에 튼다? 이분이 서대문구에 공천받으려 했다 실패한 김동아 변호사인데 이런 본인이 그러면 신분을 밝혀야지. 내가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이라면 국민이 이건 누가 믿을까요? 저 박정훈 대령은 당사자잖아.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 하는 순간에 야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자기가 변호사인데 신분도 속이고 신고쟁세 이럴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자강두변
설주환 변호사, 서종욱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